네, 안녕하세요. 네, 고려대학교 이비인후과 임비정입니다. 저희 2025년 PHPHI 2025 서울에 강의를 맡게 돼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Hearing Loss in South Korea, A Global Perspective, 즉 한국의 그 히어링 로스의 현재 상태를 어, 이제 세계의 기준에 비추어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네. 2024년도 PHPHI도 정말 잘 치루어졌죠. 그때 계속 PHPHI를 만들어 주셨던 고 오승하 선생님을 다시 한번 추도하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앤드류 스미스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그 계속 2025 PHPHI를 통해서 우리가 그 히어링 케어, 히어링 트레이닝, 또 퍼블릭 헬스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그런 계획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는 그런 기회가 돼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히어링 로스라는 거는 많은 부담을, 사회적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죠. 왜냐면 커뮤니케이션에 문제를 주고요. 특히 그게 소셜, 패밀리, 코스트 그런 쪽으로 계속 이제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청력이라는 건 이제 한번 망가지면은 돌아올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요. 이 프리벤전 뿐만이 이제 그 최선의 방안이 되겠습니다. 예방하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WHO에서도 그런 프리벤전에 대해서 매우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0%의 청력 소실의 원인들은 프리벤터블, 즉 예방 가능한 질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염증이라든지 소음성 난청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예방할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만 힘을 써도 절반을 제어할 수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WHO에서 최신으로는 히어링 로스는 20dB 히어링 레벨부터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고요. 디서블링 히어링 로스도 35dB로 조금 더 넓은 범위로 확대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과거에 히어링 로스를 분류했던 책에 첫 번째로는 이제 ASHA가 있는데 그런 거에 보면은 이제 히어링 로스가 이제 26dB부터 시작된 걸 볼 수가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WHO에서도 히어링 로스는 이제 26dB부터 시작이 되는데 디서블링 히어링 로스는 40dB로 해놓죠. 지금은 그게 이제 35dB로 상향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소아에 있어서는 그 디서블링 히어링 로스가 좀 더 예민하게 봐야 된다. 그래서 30으로 우리가 규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에이즈드 릴레이티드 히어링 로스는요. 이 디서빌러티 즉 장애, 전 세계 장애 중에 4등을 차지할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이 가장 큰 장애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거는 2014년 란셋에서 조사한 Disability Adjusted Life Year라고 해가지고 이런 모든 그 질병의 버든 얼마나 인생에 있어서 이런 거를 이제 좌지우지하고 그 큰 짐이 되는가에 대한 그 통계를 보면은 뭐 이제 네오나탈 디스오더나 이스케믹 하트 디지즈 그다음 스트로크 코비드 이런 게 이제 1, 2, 3, 4 등인데 우리 난청이 대개 한 19등에서 21등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WHO에서는 항상 각 나라들의 그 이어 앤 히어링 케어 시츄에이션을 아날라시스 해가지고 그거를 통보받습니다. 그거를 이제 시츄에이션 아날리시스 툴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이제 제너럴 컨트리 인포메이션과 헬스 시스템 캐퍼시티에 대한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사해서 각 나라에서 내게 돼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요렇게 여러 가지 설문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73개의
한국 통계를 이용해 가지고 보고한 바가 있고요. 그걸 보시면은 이렇게 그 우리나라에는 이제 토탈 디서블링 히어링 로스는 한 10% 정도 되는 거죠. 60대 넘어가시면 이제 52%가 거기에 속한다고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콘제니탈 얼리 언셋 차일드후드 히어링 로스는 0.6% 정도이며, 그리고 만성 중이염은 국가적으로 0.72%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들을 다루는 이 프라이머리 케어 의사들은 1000명 중에 0.05명, 그리고 터셔리에서는 3차 병원은 0.007명에 달하는 걸로 있습니다. 한국은 전체 그 인구가 50 밀리언, 5천만에 이르는 그런 큰 나라입니다. 세계적으로는 인구로서는 29위고요. GDP로는 13등에 달하는 아주 발전하고 있는 나라인데, 하나의 문제점은 이제 이렇게 아주 그냥 가파르게 토탈 퍼틸리티 레이트, 네오나탈 버스 레이트가 아주 뭐 드라마틱하게 떨어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아직까지는 그 현재 인구를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죠. 왜냐면은 파퓰레이션 에이징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이 그 인구의 표가 확실히 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노령자들이 증가하고, 그리고 이제 출산율이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구 고령화는 아주 진행 중이어서 65세 이상의 인구가, 고령화 사회가 7%, 고령 사회가 14%, 그리고 이제 초고령이 20%인데 2026년에 20.8%가 예상되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슈퍼 에이지드 소사이어티에 들어간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2018년도에 그 한국의 그 Severe Profound Hearing Loss, 즉 디서빌리티를 조사를 해가지고 내셔널 파퓰레이션 베이스드 스터디로 해서 10년의 트렌드를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건 이제 청각장애를 분석한 건데, 저희 나라의 청각장애는 1, 2등급은 이제 양쪽 청력이 이제 90dB 이상인 분들을 말하고요. 그리고 3등급은 이제 80dB, 4등급은 70, 5등급은 60dB 이상이셔요. 그리고 파이널 6등급은 이제 나쁜 쪽은 이제 80dB가 넘어가고요. 좋은 쪽은 40dB. 그러니까 이것도 한쪽에 보청기가 안 되니까 이제 한쪽에 좋은 쪽에 보청기를 해야 되는 유니라테럴 히어링 로스, 티피컬한 유니라테럴 히어링 로스인데, 이런 걸 이제 다 우리가 아, 치는 거죠. 청력은 이제 0.5, 1, 2, 4로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장애 진단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한국에서. 그래서 5년마다 하나의 프리 히어링 에이드를 제공하는 그런 상태가 바로 현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청각 장애 등급이 참 체계적이고 보청기에 대한 지원도 좀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통계인데요. 보면은 한국의 인구가 일정하게 증가된다고 전제됩니다. 현재로서는 조금 이제 플라토를 이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하기가 좋다. 그때 분석에서는 고도 난청이 2011년을 정점으로 피크를 찍고 감소하는 모양을 보였습니다. 당연히 모든 나라 마찬가지로 남자들이 더 난청이 많고요. 여자들이 그거보다 적은 거를 보이고 있습니다. 성비도 1대1로 비슷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성이 청각장애가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한국의 청각장애는 0.5%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탑을 찍었을 때가 0.5%고요. 그때 당시에 남자가 0.55%, 그리고 여자가 0.45%였습니다. 그게 이제 2015년 되면서 이제 0.46%까지 감소한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발전을 하면 청각장애가 증가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피크를 찍고, 그리고 이제 감소하는 그런 트렌드를 항상 보인다는 거를 이제 한국에서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버롤 파퓰레이션의 이 절대 수를 연령별로 이제 우리가 추계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70대, 80대, 60대, 50대 쭉 있죠. 그 보면은 이제 이 젊은 사람 쪽에서는 확실히 이게 감소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젊은 사람이 토탈도 감소하고 있는 거지만은요. 특히 이제 50대, 60대, 70대 쪽에서는 이제 피크를 찍고 또 감소를 합니다. 물론 이제 80대는 늘고 있죠. 이거는 이제 슈퍼 에이지드 파퓰레이션 소사이어티의 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절대수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비율로 따져봐야 되겠죠. 예, 예. 그래서 그런 비율로 따져봐도 이렇게 예. 뭐 80대가 뭐 인구가 많이 늘어난다고 해가지고 전체적인 절대수는 늘어났지만 결국에는 2010년, 11년 부근에서 피크를 찍고 이 프리밸런스가 항상 이게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노인분들로 갈수록 히어링 로스의 이 퍼센테이지는 늘어나겠죠. 하지만 어드밴스드 컨트리가 되면 결국에는 어떤 부분에서 하이스트 피크를 찍고 그리고 감소한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청각장애가 전 연령대에서 일정 기점을 기준으로 감소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연구를 통해서 보면은 터닝 포인트인 하이스트 피크 0.5를 찍고 0.46까지 이렇게 감소하는 걸 보인다. 그리고 그래서 어드밴스드 컨트리에서는 항상 발전할 때 하이스트 피크를 찍고 히어링 로스가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프리벌런스도 남자가 항상 한 1.2배가 높고 그리고 이제 CTE에서 좀 더 이런 게 이제 적은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절대수는 인구 구조에 따라서 변할 수는 있겠지만 이 프리벌런스 인시던스는 항상 모든 에이지에서 어느 부분에서의 정점을 찍고 그 다음에 감소한다. 하지만 절대수가 늘어나는 것들은 당연히 에이징 파퓰레이션, 슈퍼 에이징 파퓰레이션의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2016년에 우리나라가 결국에는 이제 보청기를 이제 그 장애 진단이 되면 하나를 이제 보청기를 공짜로 이제 제공해 준다는 이 좋은 소식이 들리고 나서 갑자기 이 청각장애 등록이 폭증을 합니다. 어, 그래서 거의 최대 4.4배까지 증가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돈이 없어서 억눌려져 있었던 그런 수요들이 완전 폭발한 거죠. 이 정도가 숨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그 차후에는 점점 감소해가지고 예전에 예전보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라인이 맞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겠지만 아무튼 현재 상태에서는 한 3, 4년, 5년 동안은 매우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난청 관련된 중요 빅데이터들은 애뉴얼 업데이트 돼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관리돼서 항상 게재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이 내셔널 폴리시를 결정한다든지 WHO의 스태티스틱스로 제공된다든지 그리고 이 라이프 사이클, 이 전생의 주기별 청력 관리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기본 자료가 될 거다. 최소한 청각장애 현재 상황, 보청기의 그런 처방이나 검수 액수, 착용률, 그리고 모든 그 의료비의 지출이나 검사, 수술 같은 것들이 분석이 돼서 주요 그 우선순위들을 정해서 그쪽 부분을 더 지원한다든지 조정한다든지의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네.
우리 한국의 히어링 케어의 퓨처 플랜은 사실 고 오승하 교수님께서 잘 피력해 주셨습니다. 세 가지 부분, 예, 정부가 해야 될 일, 그리고 의료 임상에서 해야 될 일, 그리고 개인과 지역사회가 해야 될 일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전 생애 주기별로 빅데이터를 이용한 양방향 전달 체계로서 장애인 그 개인 맞춤형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관리하면서 이제 지역 중심으로 할 수도 있는 그런 전체적인 사우스 코리아 내에서의 그 균형 정보와 선택권을 가지는 그런 이상형을 우리가 꿈꿨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런 청각 언어 장애를 조기에 진단 발굴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의료 임상에서는 그런 것들을 이제 건강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개인과 지역에서는 자기주도적으로 이 건강보건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역량, 자기의 힘을 그렇게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게 중요하겠다.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헤드쿼터, 즉 이제 내셔널 히어링 센터가 있어가지고 이런 걸 좀 총괄해 주면은 너무너무 좋겠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관리 체계를 위해서는 항상 이 생애 전주기 통합 관리라는 것에 이렇게 방점을 찍어야 될 것으로 생각돼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 그리고 이제 영유아 학령기 전에 청각 언어 검진을 통해서 이제 학교 들어가기 전에 체크를 해주고 학령기에 이제 청각 검진을 또 시행해주고 그리고 이제 직업, 작업장, 회사에서의 관리, 그리고 생회 전환기에 들었었을 때 이 청각 검진, 그리고 이제 노년에 들었을 때 어떻게 청각 검진을 하고 또 이제 보청기 관리를 해주느냐. 이 생애 전주기별 통합 등록과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되었고요. 거기에는 이제 그 각각에 맞춰서 이렇게 코디네이터, 청각재활사 언어 발달, 그리고 교육, 학교, 특수학교, 그리고 직업재활, 그리고 이제 조기중재, 그리고 노년기에 이제 청각도 그렇지만 우울증, 치매 이런 것도 다 관리가 같이 이루어져야지.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다 청각과 연계된 그런 질병들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의료 임상에서는 당연히 이제 3차 대학병원 종합병원이 있고 지역에 또 이제 거점 병원들이 있으며 그리고 중소병원이 있고 또 개원이들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이제 급성기의 진단과 치료 수술은 이제 큰 병원에서 이루어지지만 만성기의 어떤 재활과 훈련은 이제 그 지역이나 중소 작은 병원으로 가게끔 이렇게 그 양방향의 전달 체계가 수립돼서 관리되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이제 개인과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자기주도적으로 이런 역량을 강화하느냐에는 당연히 이제 연구와 근거 중심의 정보를 생성해서 그런 정보와 교육 방법이 제시가 돼야 될 것 같고 그게 이제 맞춤형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 사회에 그 장애인 네트워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건강 주치 및 공공의료 체계, 여기 장애인 단체와 이제 공익 NGO 이런 분들이 이제 하나로 다 합쳐져서 여러 가지 이제 홈페이지나 스마트 IT, 모바일, 헬스 등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구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당연히 이런 전 생애 전주기 청각 통합 관리, 즉 Integrated Hearing Management Throughout Life Cycle은 newborn, infants, school age, occupation, retirement, old age에 걸쳐서 계속 관리가 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거기에는 이제 두 가지로 인공화 후의 보험과 지원을 어떻게 확대할 것이냐가 이제 중요한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가 보청기의 보험을 어떻게 하면 확대해 드리고 더 많이 지원을 해 드릴 수 있고 잘 관리할 수 있을 것이냐가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합니다.
코클리어 임플란트의 그 인슈런스를 더 확대할 수 있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우스코리아의 모든 CI 서저리는 568개에서 코비드 때는 조금 주춤했지만은 계속 증가해서 우리 1261개까지 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요약을 해보면 인공화호에 있어서는 좀 외부 어음 처리가 지금 급여 적용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10년마다 어음 처리기의 급여를 적용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소아 비대칭 난청 환자들이 오히려 이제 이게 70dB 그 부근으로 해가지고 이제 보험 적용이 안 되니까 오히려 인공화호 한 아이들보다 더 퍼포먼스가 떨어지는 그런 면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 대한 이제 그 편측 인공화호 급여 적용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것들. 그리고 성인에서 지금 하나만 제공되고 있는데 성인에서도 양측을 제공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매핑과 언어치료 재활 비용 등이 이제 좀 지원이 확대되고 급여가 적용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세한 한번 그 확대 제어를 해볼까 합니다. 현재 그 인공화호의 외부 어음 처리기 스피치 프로세서는 대한민국 보험에서 이제 40%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80%를 상향하고 10년에 한 번씩 기기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5년간의 예상 교체 건수는 약 6,364건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한꺼번에 바꾸겠다고 하면 그 교체가 한꺼번에 몰리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선적으로 이제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부터 바꿔줘서 점점 이렇게 그 노인들로 확대를 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좀 외부 기기 우선 교체자를 잡아줘서 이런 식으로 이븐 디스트리뷰션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1000개 남짓되는 외부 기기들을 교체할 수 있게끔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100%다 교체한다. 그러면은 6,000개가 넘는 것에 한 500억이 들게 되겠죠. 하지만은 100% 교체한다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뭐 한 70% 교체한다 그러면 한 356억. 우리가 어, 이런 것들이 이제 5년이고 10년으로 따져보면은 또그 276억으로 낮아지고요. 10년 이상 중에도 70% 정도를 실제 우리가 교체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면은 한 5년 동안 2,400개 정도를 193억을 들여서 교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성인의 인공화호 수술 시 양측급여 적용하는 것도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양이 많죠. 그래서 향후 5년간 한 10,000건 정도 될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게 한꺼번에 몰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순차적으로 제공을 해준다면은 100% 한다면야 뭐 한 1,700억 정도 드는 그런 돈이 되겠지만 70%, 50%, 50%할 걸로 실제는 예상이 들죠. 그래서 한 5천 개 정도를 해가지고 한 800억 정도면 인공화호 예상자들을 양쪽으로 성인들도 지원을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계산이 됩니다. 매핑 같은 것들도 사실은 평생 매핑을 하는데 한 2천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거를 이제 그 80%로 40%에서 확대하는 걸로 매년 한 번씩 정기적으로 매핑을 받는 걸로 가정해서 양의 매핑 이렇게 한 13에서 23만 원 정도 든다고 이제 우리가 가정해서 계산해 보면 그러면은 대상자 수 7만 건에 한 156억 정도가 되는데 그거를 한 50%만 적용해서 3만 5천 명에 한 78억 정도의 실제 예상 비용이 들지 않을까 합니다. 언어 치료도 마찬가지 그런 걸로 비슷하게 이제 계산을 해보면 평생 1,000만 원 정도의 언어 치료가 들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런 비용이 비급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한 50%만 적용해 보면 한 65억 정도면은 상당히 좀 도와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까지는 이렇게 바우처 제도나 또는 비급여로 병원 외 기관에서도 시행 중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로는 큰 꼭지인 히어링 에이드에 대해서 인슈어런스를 어떻게 급여 확대를 하는지를 말씀 올리려고 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사실은 가장 간단한 건 청각장애인의 기준을 확대하면 되거든요. 현재는 양측 난청이 60이기 때문에 그 적절성을 평가해서 55, 50으로 점점 확대해 나가면 그러면은 이제 보청기 지원이 당연히 뭐 청각장애인들에게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청각장애인들 19세 이하에서 한쪽이 아니라 양측 보청기를 해주는 게 또 이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계산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성인, 그 다음에 이제 노인분들에게 이제 청각장애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기 시작하면은 이제 진정한 복지국가로 가는 거죠. 네. 그런 데 있어서 이제 좀 지원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그 계산을 해보면은 어, 그런 이제 액수들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어, 가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이 생애 전주기 청각 통합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그 기간은 신생아, 영유아 학령기 전, 학령기 스쿨, 그다음에 직업 어큐페이션, 그다음에 생애 전환기 리타이어먼트, 올드 에이지에서의 그 청력 검사와 보청기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인공화호의 어음 처리기 업그레이드 10년에 한 번 좀 해주세요. 소아 양측의 비대칭 난청에 그 좀 인공화호를 좀 지급해 주시는 걸 좀 바랍니다. 그리고 인공화호 매핑 언어 지원, 그다음에 양측 수술 성인보험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계속 미래에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라고 말씀드리고 보청기에 있어서는 청각장애인의 기준을 확대해 주십사. 그리고 청각장애인들, 어린아이들, 그리고 어른들 양측 보청기의 지원이 확대되고 그 이후에 이제 65세 이상의 난청을 가진 노인분들에게 좀 더 이제 그 아, 보청기를 지원하는 데에 그 지원을 확대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보다 어린 분들의 난청자들에게도 급여 보청기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향후에는 확대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각과 청각장애 인공화호 보청기가 잘 관리되고 모든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그런 미래를 꿈꿉니다. 감사합니다.